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토 AMC 공학 14장, 요 RF 내성과 이제 과도 내성,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과도 내성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장비가 있고, 우리가 만든 장비가 있고, 장비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외부에서 어떤 노이저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서지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비가 어떤 이제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RF 노이즈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뭐 서지 같은 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들어봤을 때 이제 얼마나 좀 강건해야 되냐. 그 다음에 강건하게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RF 내성.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과도 내성.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는 게 이제 전원선. 이제 그 대책.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보는데 이 과도 내성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ESD, 여기 이제 우리가 정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서지. 하죠. 이제 그 다음에 과도 내성은 우리가 서지인이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TVS나 그 다음에 이제 바리스트, 뭐 이게 뭐 MOV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이제 걸로 우리가 이제 클램핑 시키는,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제너 다이오드도 이제 쓸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전원선 대책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F 내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오디오 정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오디오 정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드 이제 정류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AC가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 요 케이블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AC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반파 정류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오디오 정류 개념에 의해서 이제 RF 노이즈들이 우리 장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면 대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RF 내성은 요거는 이제 어떤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이제 과도 내성은 이제 요 뭐 정전기나 ESD이기 때문에 이제 순시적인 영향이죠. 이제 물론 이제 전원 대책도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서지인데, 이제 과도 내성은 이제 좀 약한 서지고 얘는 이제 뭐 강한 서지, 뭐 이렇게 좀 뭐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요 세 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도 내성이나 전원 이제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쉽게 가지고 그냥 TV에서 바리스타 딱 뭐 달면 된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대책을 하면 되지만은, 이제 RF 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정류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물론 다이오드 정류라고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런 오디오 정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RF 신호 지속적 영향을 주는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RF 내성에서 오디오 정류는 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방사 노이즈로 이제 들어오는 어떤 지속적인 RF 노이즈나 그다음 서지성 이런 거 우리가 대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뭐 이제 그냥 뭐 배경 설명이 되니까 이제 그 전자 제품이 발달하면서 이제 RF 관련 이제 이런 영향들이 있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이게 방사선하고는 이제 좀 이제 밀규격은 다른데 민수규격에서는 보면은 이게 이제 클래스 A, B, C 뭐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A는 보면은 이제 그 이제 동작 중에도 이제 그 뭐 고장이 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작 중에도 오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완료 후에도 이제 오케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 기준은 이제 동작 중에 이제 그 어떤 이제 NG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후는 이제 오케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동작 중에 잠시 뭐가 이제 좀 그 뭐 폴트가 났다가 뭐 다시 이제 뭐 어떤 자동으로 복귀된다든지 뭐 그러면은 오케이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C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 중에도 이제 뭐 NG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후에도 NG가 났는데, 이제 요걸 이제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조치 후 뭐 오케이 되면 뭐 이제 그 괜찮다 이제 뭐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클래스 A가 좀 제일 좀 어찌 보면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B, C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좀 약간 기준을 그 합격 기준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뭐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 A로만 무조건 해라 이래 하면은 이제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뭐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싸게 파는데 뭐 이제 클래스 A 만족하려고 뭐 이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기준을 좀 정해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이말 규격을 이제 받는 게 우리가 어느 그레이드냐, 이제 중요한 제품이 아무리 뭐 가격이 싸더라도 진짜 뭐 어떤 그 자동차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제 이런 안전에 대한 거면은 무조건 뭐 클래스 A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클래스 A를 받아야 되겠죠. 뭐 돈이 들더라도. 근데 이제 뭐 그런 안전에 관계된 게 아니고 뭐 이러면은 이제 클래스 B, 클래스 C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규격에 따라서 뭐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RF 내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기준이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좀 내용을 뭐 이리 다 적어놨는데 뭐 요거는 뭐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성능 기준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RF 내성과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배경 설명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이런 어떤 뭐 검사 이제 시험 규격이 뭐 요렇게 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을 할 때 이제 좀 참조를 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F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식은 그 어떤 이제 요 보면 이제 전력 밀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오는 그 이제 그 어떤 그 신호 양이 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전압으로 이제 좀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신호의 어떤 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퍼져 나간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환경인지 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환경에 규정된 환경에 따라서 또 이제 시험 규격을 정하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를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오디오 종류라는 이제 좀 이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어떤 내용은 많은데 뒤에 이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이제 우리가 RF 이제가 이게 노이즈라도 일단 수신이 돼야 되고 그다음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정류가 돼야 그러니까 수신이 되는데 정류가 안 되면 이제 영향을 안 주겠죠. 그 수신이 되고 이제 정류가 되는데 정류가 이제 내가 이제 그 원래 어떤 음악 신호면은 음악 신호만 정류만 되면 이제 깨끗한 음질이 나올 건데 이제 뭐 지지직 잡음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그 잡음도 같이 정류가 돼가지고 내 이제 이어폰이나 이런 데 이제 뭐 들어온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신이 되고 그다음에 정류가 이제 어떤 잡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조건이 이제 그 합쳐져야 어떤 이제 RF 신호에 의한 어떤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요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RF 시그널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 보면은 어떤 그 이런 게 이제 이 보면은 어떤 캐리어 신호가 있고 캐리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캐리어 신호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인벨로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보낼라는 이제 이런 신호가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낼라는 이제 이런 신호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신호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이오드 정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고주파 이제 요 반송을 위한 이제 반송식 우리 캐리어 신호라고 하죠. 반송 신호를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 요 이제 우리가 이 필터나 이제 이 정렬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바꾸자 했던 요 신호만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제 오디오 이제 그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이상적인 경우인데 여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캐리어 주파수만 제거가 되고 이제 정류가 된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그 어떤 노이즈가 이제 계속 이렇게 타고 들어다 보면은 이제 이런 노이즈도 같이 이제 어떤 이제 고주파는 빠지겠지만은 요 인벨롭은 그대로 이제 살아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삐 하는 소리가 이제 같이 이제 추가가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뭐 라디오 같은 경우 이제 이 반송파하고 원래 우리가 들으는 음악 신호와 같이 이제 반송파에 얹혀가지고 음악 신호가 이제 오지만은 이제 정류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고주파의 어떤 반송파는 제거가 되고 캐리어 주파수는 제거가 되고 음악 신호만 탁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정류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외부 노이즈도 같이 정류가 되면은 잡음이 올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디오 정류의 개념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보면은 이제 뭐 이제 그래서 요 다이오드 정류라는 이제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다이오드 정류 같은 거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경감 대책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디오 정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잡음이 실려오는데 그러면 그런 잡음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차단하고 할 건가 이제 하는 걸 이제 지금부터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부품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 인클로즈 차원이 있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보면은 이 이제 요 자동 모드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요 공통 모드 이제 그 어떤 노이즈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EMI를 이제 측정할 때 아까 요 앞에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50MHz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EMI 이런 걸 할 때 어떤 이제 주파수가 50MHz의 2분의 1 파장, 2분의 1 파장은 이제 한 3m 정도, 3m 정도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50MHz 이하는 이제 좀 저주파로 보고, 헤르츠 이하는 이제 저주파, 그 다음에 50MHz 이상은 이제 좀 이 고주파로 본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보면은 이 거리가 이제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그 LISN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게 이제 DUT가 되겠죠. DUT 측정 대상이 되겠죠. 근데 얘들은 크기가 이제 상당히 좀 작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고주파 수시는 가능해도 이게 저주파 수시는 안 되겠죠. 이제 수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주파는 이제 어딜 통해서 이제 들어오냐면은 요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케이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50MHz를 이제 파형으로 이렇게 그려놨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이 이제 저 전파를 막 쏴주겠죠. 이제 이렇게 쏴주면은 이제 뭐 50메가도 들어오고 뭐 이제 그 뭐 수십 킬로헤르츠도 들어오고 이래 하겠죠. 이제 근데 이제 50MHz가 이제 그 2분의 1 파장이 이게 한 3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저주파는 주로 이제 우리가 듀티를 통해 직접적으로 매게 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케이블을 통해 이제 이 이제 수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민수든 방산이든 이제 그 특히 이제 요 케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에다가 이제 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 뭐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왜 그 요 그냥 요 듀티에 직접 쏘면 되지. 왜 그 케이블에 이 쏠까? 뭐 이런 걸 아마 이제 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이 RF를 시험을 하는데 이제 50메가 넘는 고주파도 하고 뭐 기가헤르츠까지 하죠.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데 그 이제 요 50메가헤르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실제로 우리가 기가헤르츠까지 사실 뭐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이 주파수 높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이제 그 세더라도 주파수 높으면은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금방 약해지니까 이제 소스 원에서부터. 근데 저주파는 좀 길게 가죠. 이제 아무래도 저주파니까 소스 원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저주파면은 이제 좀 길게 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고주파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주파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더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케이블이 길면은 이제 이 RF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케이블에다가 이렇게 쏘아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이해를 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 모드 이제 공통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하려 그러면 이제 뭐 특히 이제 전원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필터를 이제 설치를 한다. 요 내용은 뭐 오트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책에 있는 걸 좀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경감 대책으로 하려 그러면은 경감 대책으로 하면 이제 부품 수준에서 아까 부품 케이블 이제 인클로저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품 수준에서 보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부품이죠 부품 뭐 이제 뭐 IC 같은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비드
뭐 비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RC 필터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로페스 필터를 이제 쓰면 된다. 뭐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제거해야 될 어떤 주파수, 그러니까 지금 이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세 개가 합쳐진 주파수죠. 합쳐진 주파수인데 내가 이제 저주파만 필터링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만 이제 패스시켰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요 중간 주파수만 하고 싶다 그러면 또 필터를 이렇게 만들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중간 주파수만 제거하고 싶다. 우리가 이제 요 노치 필터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저주파하고 고주파만 통과시키고 중간 주파 빼겠다 하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필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제거하고 싶은 걸 제거하거나 통과시키고 싶은 대역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뭐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엑셀은 2파이 L, 그다음에 이제 뭐 캡을 하면은 어 XC는 2파이 FC, 2파이 FC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핏을 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게 맞는 필터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 이제 주파수별로 해가지고 이제 각 픽고당 이제 하는 그 어떤 이제 임피던스를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참고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수준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RC 필터가 이제 되겠죠, 이제 RC 필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폭회로에 바이폴러 정폭회로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펜퍼에도 이렇게 이제 RC 필터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대신에 뭐 이제 비드나 이제 인덕터를 우리가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토커플러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패턴 캡도 우리가 이제 요 다층 기판을 사용할 때 이제 요 패턴 캡도 이제 RF 내성에 이제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캡 성분 때문에 도움을 주겠죠, 이제. 그러니까 벌크 캡을 달면은 리드에 있는 이제 그 L 성분, 뭐 저항 성분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층 기판으로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요 그라운드하고 파워 이제 요 면적을 뭘 좀 이 좀 최대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특히 뭐 이제 조금 뭐 다층 기판 뭐 24층 뭐 한 8층 뭐 이렇게 이제 뭐 한 4층 뭐 6층 넘어가는 것들은 보면 그냥 안쪽에 뭐 이래 해가지고 그냥 보통 그냥 쫙 깔아버리죠. 깔아버리고 위에서 이제 스롤을 해가지고 저는 그라운드 연결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제 요 그라운드하고 파워 패턴 사이에 이제 어떤 패턴 캡이 형성되니까 이제 그런 노이즈 이제 뭐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볼테일 레귤레이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3단자 레귤레이터죠. 3단자 레귤레이터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는 거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레귤레이터 따라서 이제 뭐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뭐 전픽 고페롯, 우리가 이제 뭐 102, 뭐 K 이런 거겠죠,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달아주면 좋다. 뭐 이 책에는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케이블 보호 방법. 케이블 보호 방법은 이제 주로 우리가 요 이제 어떤 실드 된 걸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백셀, 요 실드 된 걸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백셀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이제 이런 뭐 백셀을 쓰거나 이러면 이제 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안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하는 거는 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좀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케이블, 요 실드된 이제 이 케이블을 가져올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게 이제 피그테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요 실드 이제 블레이드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아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나사로 이렇게 이제 이리 고정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피그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피그테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드 왔는데, 얘를 이제 요렇게 이제 선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사로 이렇게 이제 고정하는, 이제 이런 걸 이제 피그테일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컨덕티브는 이제 클램프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 피그테일을 쓰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 이제 그 이제 금속 백셀 효과하고 좀 비슷하다. 이제 효과를 이제 조금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그 피그테일보다는 이제 하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라.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 보호를 할 때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실드 케이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백셀을 이용하면 이제 좋지만은, 근데 구조적으로 또 이제 이 금속 백셀을 못 쓰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피그테일을 쓰지 말고 요렇게 이제 그 클램프 형태를 쓰라. 이제 그걸 이제 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케이블 보호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저 연접 케이블을 많이 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요 이상적인 그 신호도체하고 접지도체 비를 제일 좋은 거는 1대1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호도체, 그다음 그라운드 도체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가라는 건데, 이제 비용 때문에 사실 그리 못하죠. 이제 이 뭐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데 신호 그라운드 이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하면 이제 2대1, 그러니까 이제 두 신호 중에 하나, 뭐 두 신호 중에 이제 그라운드 하나,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최악의 경우는 이제 5대1을 절대 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호 5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뭐 3개 중에 이제 한 개는 이제 이 좀 GND 그라운드는 하나 정도 넣어주라. 5개 중에.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권장하는 거는 이제 1대1인데, 1대1은 좀 너무 심하고, 뭐 한 2대1이나 뭐 이 정도는 좋은데, 어떤 경우라도 5대1은 절대 넘지 마라.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특히 이제 요런 그 리본 케이블이나 이제 이런 그 연접 케이블을 쓸 때는 이제 이 그 중간중간 그라운드 라인을 넣어주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클로저 보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이제 요 이제 이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구멍 크기가, 구멍 면적이 이제 이 주파수, 그러니까 차단 주파수하고 이제 요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구멍 면적이 아니고 이제 그 요 길이라는 거죠. 이 빠져나가는 건 요 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면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줄이면은 이제 얘가 작아지니까, 이제 그 이 차단 주파수도 이제 훨씬 이제 고주파도 차단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이제 이런 어떤 샷시, 그러니까 인클로저가 이제 어떤 뭐 이제 커넥터도 있지만은,
또 있지만은 이제 그냥 이 뭐 감싸는 거죠, 이제. 그 이제 제품을 진짜 감싸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도 강조하는 거는 요 접합부를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텐션으로 이제 눌러줘, 압력으로 눌러줘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삐져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이제 그걸 좀 이제 요 책에서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요 과도내성. 과도내성에는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정전기 우리가 아는 이제 정전기고 그 다음에 EFT를 가지고 이제 일렉트리컬 패스트 이제 트랜전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뢰 그 다음에 서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전기는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뭐 여기도 이제 그 어떤 요 사양은 나와 있는데 그 EFT는 뭐냐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뭐 릴레이 이런 거 이제 뭐 접점 따라 하다 보면 이제 한 번에 딱딱 붙는 게 아니고 따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붙지 그러면은 이제 아주 빠른 고주파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쫙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과도 내성 이런 거 테스트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버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하기도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전기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그 설명을 이제 그 되는 게 이제 요 정전기입니다. 그 정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에서 어떻게 이제 설명하냐면은 요 이제 접촉으로 이제 방전을 하는 게 그러니까 방전을 한다는 게 이제 내가 어떤 그 시험기에서 충전을 해놨다가 이제 인가를 하는 걸 이제 방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중 방전보다는 이제 접촉 방전이 이제 좀 어떤 그 실제 이제 그 정전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좀 가깝다는 그 가능하면 접촉으로 해라는 거고 공중 방전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이게 공중 방전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다.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접촉할 수 있는 거는 접촉 방전으로 이제 하는 게 맞다. 뭐 이제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정전기 테스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정전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접촉 방전이 있고 공중 방전인데 이제 그 우리가 금속이면 이제 접촉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속이 아닌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뭐 공중 방전 어차피 뭐 플라스틱이니까 여기 뭐 배가 쏘나 뭐 뛰어 쏘나 뭐 똑같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과도 현상 EFT. 그래서 이제 요 뭐 이거는 이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요 한 펄스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5 마이크로세크에서 이제 300mS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버스트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도내성 시험하면 이제 그 뭐 버스트 뭐 시험한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요 EFT 이제 테스트라고 뭐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개 서지 같은 경우는 이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명칭이 있죠. 이제 1.2 뭐 5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8에 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떤 규정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규정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도 내성 이제 억제를 하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좀 이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조건을 사실은 좀 그 만족하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어렵지만은 이제 어떤 최소한 우리가 이제 가능한 많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도록 뭐 대책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서지 대책을 할 때 이제 요 직렬 임피던스,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병렬 이제 임피던스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렬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전류를 이제 제한하는 기능이고, 그다음에 병렬 임피던스는 이제 전압을 이제 낮추는 뭐 이 기능으로 우리가 이제 이 좀 구분하면 될 것 같은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이제 서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기 뭐 이제 TVS나 뭐 제너 다이오드 뭐 이제 바리스트 뭐 MOV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쓰더라도 이제 얘들은 이제 전압을 다운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특히 제너 다이오드 이제 쓸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장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쓰죠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이 장이 없으면 이제 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제 제너 다이오드 이제 타버릴 수가 있죠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도 그 서지 대체한다고 그냥 쟤네만 다뤄놓으면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뭐 공장에서 뭐 작업하다 보면 막 뭐 전기기 타고 들어오고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쟤네 다이오드가 실제로 이제 죽는 그런 현상이 좀 이제 뭐 또 모르고 설계할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뭐 한 10옴이나 뭐 100옴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이제 달아 이제 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서지 대책을 하더라도 TVS나 제너럴 다이오드나 뭐 바리스타 이런 걸 달더라도 이제 이쪽에 어떤 직류 전류를 이제 제한할 수 있는 뭐 요거는 이제 꼭 저항이 아니라도 어떤 이제 코일 성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B 이제 패턴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뭐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저항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TVS나 바리스트 이런 걸 이제 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요런 이제 이제 L 성분이지 이제 이런 게 없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패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이제 좀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바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PC 패턴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라운드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제 파줘가지고, 그러니까 노이즈가 이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바로 안 가고 약간 요걸 이렇게 이제 저 패턴을 따주는 거죠.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이제 따주면은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요 바리스트에 이제 흡수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이걸 안 따주면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패턴의 기법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이제 좀 좋다.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신호선 보호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TVS나 캡을 이제 이렇게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샤시를 통해서 이렇게 돼 이제 이 TVS는 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제 GND 신호도 달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GND 이제 이제 신호 GND라고 해야 되는 거죠. 얘도 보면 이제 전류가 들어와가지고 부하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어찌 보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제. 근데 샤시는 이제 얘는 이제 그냥 뭐 대지 접지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연결해놨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요 보면 이제 인덕터 성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 회로 그라운드라도 요 이제 요 TVS나 이런 거는 이제 달아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신호선만 이렇게 달 게 아니고 요 이제 신호 그라운드 라인도 달아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호선 보호를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부품이나 디바이스 같으면은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요거는 그 필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셋이 접속하는 얘는 이제 서지 대책이 서지 대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요 TVS는 이제 TVS는 입력에 가깝게 이렇게 하고 필터는 회로에 가깝게 뭐 이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 금속 접지판을 좀 활용하는 게 좋다. 이제 이 고주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주파 같은 경우는 뭐 전에도 이제 몇 번 그 EMI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뭐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요리 간다 그러면은 이제 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저주파 같은 경우는 신호가 요리 갔다가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바로 오죠. 근데 고주파 같은 경우는 가는 걸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오는 이제 그런 경로를 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저기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요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주파 같은 경우는 자기 소스 그라운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노이즈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좀 이제 접지를 이렇게 이제 좀 다중 접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샷이나 이런 걸 좀 이용하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속 신호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USB 신호 이런 데 보면은 보면 이제 VVR이라는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이 고분자 전압 가변형 이제 뭐 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요 VVR을 이제 써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뭐 튜베이스는 많이 써봤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주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VVR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워 같은 요 파워는 이제 요 튜브에서 썼죠. 그럼 데이터 신호는 이제 VBR 쓰는 거죠. 그 다음에 USB 신호 같은 뭐 경우도 이제 이 보면은 요 파워 라인은 이제 요 보면 튜브에서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인은 이제 VBR을 썼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속 신호는 이제 VVR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TBS를 이제 쓰면 된다. 뭐 우리가 아주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원 가도 억제 뭐가 나와 있는데 뭐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가 TBS 이제 이 가스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리스트인데 이제 MOV라고 하는 거죠. 뭐 가스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전류를 이제 처리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한다. TBS하고 바리스타 우리가 많이 이제 썼고 뭐 가스관은 저도 이제 한 번도 사용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자동 모드고 요거는 이제 공통 모드 노이즈 제거 뭐 그러니까 뭐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좋다 뭐 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를 우리가 좀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제 이 TVS하고 그 다음에 MOV하고 그 다음에 VVR 그 다음에 가스 튜버 뭐 LC 필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우리가 보회로
어떤 이제 요 특성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쓸 때 뭐 좀 참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대책 타입, 뭐 과도한 액션 타입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쓸 때 이제 뭐 어떤 부분에 이제 내가 이제 VBA를 쓸지 뭐 TBA를 쓸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요 표를 참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보호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보면은 이제 그 요 좀 이중 보호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TBS 다이오드는 상당히 이제 이 고속이죠, 고속이고 그 다음에 가스 튜브는 이제 이 대전류인데 이제 약간 이제 저속이죠, 저속. 그러면 일단 서지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일단은 이제 TVS가 먼저 이제 전압을 살짝 이제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가스 튜브가 이제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이제 늦으니까 TVS가 약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뭔가 약간 그 전류를 흘려주고 이제 그럼 얘가 이제 그 턴을 했을 때 이제 서지를 이제 완전히 잡아주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좀 그 이제 대전류 서지가 들어갈 때 이제 그 요 가스 튜브가 약간 저속이니까 이제 뭔가 동작하기 전에 얘가 먼저 동작했다가 얘가 동작을 하면은 이제 얘 부담은 이제 줄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좀 어떤 대전류 서지를 어떤 이제 이중 보호 개념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선 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 순간정전이죠, 순간정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특히 보면 이제 뭐 이제 방사능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뭐 50ms 이제 그 정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그 버틸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캡 용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요 이제 i는 뭐 C의 DT분의 DI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전압이 얼마이고 내가 견뎌야 될 이제 그 정전 시간이 얼마일 때 그때 이제 캡 용량을 구하라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가 이제 10ms 거다, 뭐 20ms 거다, 뭐 50ms 거다, 뭐 그리 되면 이제 요 이제 그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캡 용량을 이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내성 곡선이라고 이제 일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보면은 요 이제 시간 그러니까 요게 전압이고 요게 이제 인가 시간이죠. 인가 시간인데 이제 요 마이크로 세컨 단위는 거의 이제 사실은 정전기 수준이죠. 그냥 따닥따닥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에너지가 그리 이제 전압은 높아도 정전기 같은 경우는 뭐 10만 볼트 이제 넘어야 된다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10만 볼트 맞으면 바로 그냥 이제 뭐 이제 전기구이 되겠죠. 근데 요는 시간이 이제 아주 짧기 때문에 뭐 우리가 따끔하고 이제 많은 거죠. 그러면은 전압이 이제 전압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인가되는 시간이 이제 길면 길수록 전압은 낮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1초 동안 우리가 이제 뭐 220볼트만 돼도 뭐 한 1, 20ms만 이렇게 해도 뭐 전기 다라락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전압 크기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가해지는 어떤 그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보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뭐 정해진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요 이제 전원 내성 곡선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간을 보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책을 좀 세우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요 뭐 지금까지 설명한 걸 뭐 요렇게 이제 요약을
뭐 해놨다 이제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RF 내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 내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원선 대책, 뭐 이제 요렇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F 내성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생소한 게 이제 그 오디오 정류, 이제 이런 이제 그 정류 개념으로 이제 노이즈 영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도 내성은 우리가 뭐 튜베이스나 이런 게 이제 뭐 바리스타 뭐 이런 내용도 알지만은 일단 이제 그 뭐 EFT 우리가 이제 이 버스 모드로 이제 이 하는 요 과도내성 뭐 이제 이런 게 있다 뭐 하는 거 좀 알고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RF 내성은 이제 이 뭐 여기는 이제 필터를 써가지고 이제 이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비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RC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내성이나 그다음 전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TVS 제너 다이오드, 그 다음에 바리스트 MOV,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튜버 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뭐 요렇게 좀 예, 정리를 예,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 오늘 오늘이 이제 뭐 금요일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뭐 대부분 이제 그 구정 연휴 뭐 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좀 연휴 잘 보내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